우리가 최소 하루 3번 이상은 양치를 하게 되는데요. 피부에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치를 할 때 어떻게 입가주름을 예방할 수 있냐? 바로 불 끄고 핸드폰 보기, 길게는 1시간, 몇 시간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수축하면서 잘 발생하게 됩니다. 예방이라 하면 또 일상생활에서의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노화를 늦추고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습관 총 10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델로 피부과 전문의 정화영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치료의 부분이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리 피부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기미나 잡티 그리고 주름이 생기고 나서 그걸 없애려고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쪽으로 관심이 많이 옮겨가고 있고, 실제로 시술하는 연령이 낮아지면서 예방에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예방이라 하면 또 일상생활에서의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노화를 늦추고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습관 총 10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미간과 눈가주름을 예방할 수 있는 습관이 있는데요. 바로 불 끄고 주무시기 전에 핸드폰 보기입니다. 불 끄고 핸드폰을 보게 되면은 다 미간을 찌푸리고 보게 됩니다. 눈부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눈을 실눈을 뜨고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내안각 주름이라 그래서 이 눈둘레근이 수축하면서 이 내안각 주름이 이렇게 세로 주름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불 끄고 핸드폰 보기, 길게는 1시간, 몇 시간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러는 동안 주름이 다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이 습관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불 끄고 핸드폰을 보는 습관이 사실은 불면을 유발하기 때문에 규칙적 수면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 규칙적 수면 습관, 질 좋은 수면이 피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잠을 잘 자야지 피부 재생이 잘 일어나고 항산화 작용도 잘 일어나고, 그리고 주름도 예방이 됩니다. 잠을 잘 못 자면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왠지 주름이 더 생긴 것 같고 피부가 칙칙한 느낌 다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수면 시간을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유지하시고, 그리고 알맞은 수면의 깊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운동들, 그런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들이 피부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 저녁 비교적 일정한 시간에 세수를 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피부의 각질층에 있는 노폐물과 분비된 피지들을 일정한 시간 내에 씻어내주지 않으면 안에 피지와 노폐물이 쌓여 있고, 그리고 속은 건조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또 우리가 그 보습을 세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잘 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세수를 하고 보습을 일정한 시간에 해주는 것이 좋은 피부 상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아침 세안의 경우에는 세안제를 좀 자극이 적은 약산성 클렌저나 아니면 보습 성분이 담아있는 젤 클렌저를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최소 하루 3번 이상은 양치를 하게 되는데요. 피부에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치를 할 때 어떻게 입가주름을 예방할 수 있냐? 바로 양치할 때 치약이 입가에 묻으면 바로 닦아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 치약에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피부를 자극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묻었을 때는 바로 닦아내 주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양치를 하고 나면 입가가 건조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입가의 당김과 건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소 쓰시는 보습제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입 주변에 덧바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부에 닿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가 피부에 닿는 것, 대표적인 것이 손이죠.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습관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손뿐만 아니라 피부에 닿는 모든 것들, 쿠션 퍼프나 화장품 바르실 때 쓰시는 브러쉬들, 그리고 세안하고 쓰시는 수건, 그리고 잘 때 피부에 닿는 이불이나 베개, 이런 것들, 그리고 화장품을 놓는 화장대 주변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것이 피부에도 좋습니다. 나에게 잘 맞는 기초 화장품을 선택하기입니다. 우리가 생활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자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초 화장품은 매일 세수하고 나서 바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기초 화장품이라고 하면은 토너, 에센스나 세럼,
그다음에 로션이나 크림, 아이크림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너에는 이제 기능성 성분과 또 보습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가 아주 튼튼한 분들은 토너를 쓰시면 되고, 다만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토너를 생략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토너에 들어있는 각질을 정리하는, 모공을 정리하는 성분이나 기능성 성분들이 피부가 민감한 분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습제를 선택하는 것인데요. 보습제는 보통 로션이나 크림에 해당됩니다. 내가 트러블이 잘 나는 민감한 피부인 경우에는 보습제를 선택을 할 때 모공을 밀폐하는 성분이나 여드름을 유발하는 성분이 없는 가벼운 타입으로 쓰시면 되고요. 트러블이 잘 안 나는 경우에는 보습 성분이 충분히 담긴, 그리고 기능성 성분이 충분히 담긴 보습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에센스나 세럼을 고르는 것인데요. 이 에센스나 세럼은 기능성 성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본에 충실한 보습 에센스나 세럼입니다. 두 번째는 각질을 정리하는 기능이 담긴 것들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하나 바하 성분, 그리고 또 레티놀이나 비타민 A 제제 같은 경우는 각질을 정리하는 성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백과 항산화 성분입니다. 비타민 C나 니아시나마이드 성분이 이 성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습제를 쓰기 전에 내 피부 상태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가 좀 민감하고 요즘 같은 환절기인 경우에는 기본이 되는 보습 성분의 에센스나 세럼을 쓰시고, 여름에는 피지가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각질을 정리하기 위한 성분을 쓰시고, 또 오늘따라 피부가 칙칙하거나 중요한 날이 있을 때에는 미백이나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기능성 세럼이나 에센스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크림인데요. 아이크림은 사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선택사항입니다. 눈가에는 피지샘이 많이 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눈가만은 건조하고 주름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타입의 보습제를 쓰시는 분들은 아이크림을 따로 챙겨 바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트러블 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기능성 보습 성분들을 많이 쓰시는 경우에는 따로 아이크림을 쓰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노화를 예방하고 주름을 예방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선크림만 쓰면 피부에 트러블이 나고 가렵고 해서 잘 못 쓰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피부가 너무 민감해서 선크림을 사용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가 처음에는 발림성이 좋고 순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더 나한테 잘 맞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속해서 바르게 되면 피부를 민감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를 추천드립니다.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선크림을 하나를 골랐을 때 나에게 맞는 것을 지속적으로 바꾸지 않고 쓰는 것이 좋은데요. 매일매일 2주 정도 발랐을 때에 특별히 트러블이 없고 가렵거나 자극감이 없으시다면 그 제품으로 바꾸지 않고 계속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그렇게 해도 이걸 오래 바르고 있으면은 가렵고 당기고 하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신 분들은 바르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외출하고 돌아오면은 바로 이중 세안을 통해 선크림을 클렌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떤 날은 안 발라도 괜찮을까요? 구름이 낀 날 또는 비가 오는 날 차 안에서 이동하실 때, 그럴 때에는 구름이 한번 자외선을 차단을 해주고 또 차 안에 유리가 썬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은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굳이 바르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내는 집이나 사무실 조명으로는 피부 노화가 일어나지 않고 피부가 타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실 때에는 선크림을 안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런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서 30분 이상 앉아 계실 때에는 선크림을 바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드시게 되면 피부에도 안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은 피부에도 활성산소가 쌓이게 되고 이것이 노화를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강에 좋은 음식, 양질의 채소와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피부에도 항산화 역할이 일어나고 피부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됩니다. 이 물 마시기 습관이 피부의 보습에도 좋고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물을 자주 마시게 되면 피부 보습에도 좋고 또 불필요하게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서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 운동을 하게 되면 순환이 좋아지고 운동을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서 순환을 좋아지게 하면 피부 보습에도 도움이 되고 혈류를 통해서 영양분이 잘 전달이 되기 때문에 물 마시기와 규칙적 운동,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이 두 가지 습관이 피부에도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이상 운동을 하게 되면 순환도 좋아지지만 스트레스가 풀리고 또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피부에 작용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에도 영향을 줘서 피부가 좋아지고 그리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작용하는데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피부에 트러블을 유발을 하게 되고 모든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활성산소를 쌓이게 해서 몸에 일종의 해독작용이 필요한 독소가 쌓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규칙적인 운동을 하실 때에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꼭 메이크업을 지우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헬스를 하시는 분들이 메이크업을 안 지우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메이크업을 두껍게 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 땀을 흘리게 되는데 이 피지와 노폐물들이 메이크업에 갇혀서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에는 꼭 메이크업을 지우고 하시는 것이 좋고 또 야외 운동을 하실 때에는 가능하다면 메이크업은 하지 않고 선크림만 바르시고 2시간에 한 번씩 선크림을 덧바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많은 의료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인플라메이징이라는 개념입니다. 인플라메이션이라는 것과 에이징을 합쳐서 인플라메이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말로는 염증 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염증 노화라는 것은 우리가 만성적으로 아주 낮은 정도의 염증 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각종 노화에 동반된 만성 질환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만성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늘 하는 생활 습관 속에서 이런 염증 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고객분들이 조금이라도 덜 노화된 젊은 피부를 가지실 수 있도록 기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